영입인사 환영식을 또 시작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오늘 또 두 분의 영입인사를 발표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인사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조민행 변호사님,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공직에 계시다가 뜻한 바에 있어 사법고시를 다시 도전하셔서 지금은 변호사로 계신데 오랜 이 관료 출신의 경험과 법조인 출신의 경험으로 우리 당에 크게 기여하실 거고요. 지역은 여주 양가평 지역에 도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경기도 이천에 전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우리 김도식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으로 오늘 이번에 영입 케이스 그 두 분 포토 같이 잡으시고요. 네. 입당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와 협력의 기초를 닦은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미력이나 힘을 곱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경찰청장을 역임한 김도식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민주통합당의 한 일원으로서 일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력이나마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명숙 대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광주 동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즉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진상조사를 했고 몇 가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종적으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중구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동구를 예, 저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 발생한 이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상조사단의 보고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보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선거인단 불법 모집은 물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택한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는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고 그동안 관행이었던 금권, 단권 그리고 동원 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통합당은 국민 경선을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가장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어제 제가 강철규 공심위원장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에는 우리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자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공심위가 앞으로 오늘 개시되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과 공심위가 진심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북한과 미국이 북미 3차 고위급 대화 결과를 이례적으로 동시에 발표하면서 육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3차 북미 대화 합의사항을 환영합니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핵 그리고 미사일 실험 이후의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진전된 합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소외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변국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대북 정책의 잘못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대북 정책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저희들이 제시한 3대 과제와 전략과 10대 과제를 수용하고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를 조성해 한반도의 평화 번영 시대를 활짝 열 것을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많은 갈등과 인권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통합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 22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를 빠르게 건설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총리실과 국방부와 해군, 경찰이 총동원돼서 일사불란하게 이 제약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엄청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차별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평화의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2월에만 60여 명의 주민들이 연행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과 심각한 인권 유린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그리고 신부님과 수녀님을 비롯한 성직자, 급기야는 외국인까지 가리지 않고 연행하는 등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애초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군함시설로 변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해군기지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국가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공사 강행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 상태로는 어떠한 재앙을 초래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연행과 폭력, 무자비한 탄압을 반드시 중단하고 만약 이것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작년 말에 국회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특히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제주도민들의 혼란과 제주도민들의 인권 피해를 키우면서까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등 언론인이 총거리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 16명을 고소해서 무리를 빚어온 김재철 MBC 사장이 이번엔 보도본부 제작 거부 투쟁을 주도해온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영상 기자회장에게 정직 3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자회장의 해고는 MBC 창사 5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명박 정권 총주기로 파업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눈꽃만큼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김재철 사장이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MBC 노조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MBC 정상화와 언론 자유를 위해서 박문진 이사회가 권고한 대로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MBC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언론인들의 투쟁이 불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MBC는 벌써 한 달 넘게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KBS도 6일부터 김인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YTN 노조는 배석규 사장 연임을 반대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연합뉴스 역시 박정찬 사장 연임 반대를 요구하며 기자 230명이 연기투쟁을 벌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공정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언론인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며 지난 4년간 자행된 MB정권의 언론 장악의 만행을 4월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분명히 심판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모두가 있겠습니다. 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최근 정치적 행보를 보면 일관되게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 더듬수를 꾸미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MB 4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공격이 있은 직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노정현 씨 수사와 관련한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노정현 씨 수사가 기사화되면서 보수 언론에는 정수장학회, 내곡동 땅 사건에 관한 기사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 김경환 전 장관 발 노정현 씨 수사 관련 발언과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돌에서 물을 짜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치검찰의 본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은 국민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이 원하면 만지작거리던 사건을 가시화하는 패스트푸드 정치검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총선이나 대선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와 검찰의 정치 칼춤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기소 청탁설, 이 기소 청탁설 문제의 핵심은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했는가라는 사실 여부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화 통화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청탁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김재호 판사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판사가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전화를 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법부의 신뢰의 문제이죠.
그리고 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대한민국 변화를 위해서 핵심 의제로 등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보도된 언론에 보면 나경원 의원이 해명한 것과 해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인이 의미심장한 글을 인용했습니다. 존 밀턴이 한 이야기인데요.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하도록 하라. 누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진리의 논박이 허위를 억제하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하겠습니다. 한명숙 대표께서 북미 회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북미 대화가 급진전되는데 가장 중요한 남북 대화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미, 몽남 정책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과 금강산 개성 관광의 재개는 물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우리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개성공단 합숙소를 즉각 건설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일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제3요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파탄을 보고 강한 염려와 불만을 표출하면서 야권이 통합하고 연대해서 반드시 총선 및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하시고 이것이 유언입니다. 야권이 분열해서 패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사의 죄라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민주통합당이 처한 위치를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저도 지난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그 세력을 안고 갔습니다.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통합이 됐고 이제 뭉쳐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라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바일 선거의 긍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동구의 무공천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받고 오늘 지도부에 건의를 해서 수용된 것은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바른 결정을 한명숙 대표께서 해주셨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기왕에 모든 선거인단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선 일자가 확정되면 현장 투표를 위해서 등록자들이 투표소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또 후보자들은 공무원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민주통합당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거듭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와
선관위 사무처, 그리고 예비 후보자, 당원들이 준법 정신을 더 생각해서 경선일 공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감시도 하는 체제를 꼭 갖춰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물어보는 저는 오늘 그냥 넘어가려는데 할 말이 많은데. 김부겸 최고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검찰의 행태, 강원도 선관위가 책임질 수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 등등을 보면 이 정권이 아마 파산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대 어떤 정권도 민심을 이기는 선거를 정치 공작을 통해서 바꾸거나 혹은 승리한 예가 없습니다. 최근 터져나오기 시작한 이 국민들의 분노는 이 정권의 무능, 부패, 독선에 대한, 또 그러면서도 민생경제의 파탄에 대한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민심이 폭발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야당을 상대로 공작을 해서 선거의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권의 공작 정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금 더 꼼수를 부렸다가는 민심의 쓰나미에 모델에 다 휩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